네, 안녕하십니까.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교육을 진행할 강사 강요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명지킴이가 되기 위한 교육입니다. 생명지킴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교육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살 현황, 현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살 현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살의 위험성을 발견할 수 있는 단서, 그 다음에 도울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생명지킴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할 연습,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고민이 생겼을 때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네, 이 현장에서 같이 교육을 한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제가 일방적으로 좀 녹화를 하고 송출을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일단은 제 질문을 들으시고 나서 한 번쯤은 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질문드렸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온 결과를 보시면 어머니랑 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게 가장 흐린 파란색이 초등학생, 그 다음에 진한 파란색이 중학생, 그 다음에 빨간 색깔 비슷한 게 고등학교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한테 가장 많은 고민을 나눴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주로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고민을 많이 털어놨다라는 게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실제로 가장 먼저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생명지킴이 교육 자체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는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친구들이랑 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친구들이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손도 잡아주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들어하는 친구를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는 타이틀은 일단 우리의 노력으로 지키는 생명의 수라고 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자살률 현황이에요. 그래서 2011년도에 한 15,906명으로 자살 사망을 했다라고 했는데, 현재 2018년도에는 13,670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 2,236명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하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사회복지 현장에 와서 처음으로 자살 예방을 시작했던 때가 2011년도였는데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마 그때부터도 이 사업이 중요성을 알고 열심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차트는 청소년들의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인구 10만 명당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가장 낮은 게 1위, 2위, 3위로 나타나 있을 거고요. 가장 많은 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고의적인 자해 또는 자살로 이렇게 많은 청소년 분들이 사망에 이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운수사고라고 해서 이제 교통사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암이죠.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운수사고나 암은 사실 내가 걸리고 싶어서, 내가 죽고 싶어서 일부러 의도를 가질 수 없는 부분인데,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이 고의적인 자해나 자살로 인해 사망하는 분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건 소중한 생명을 일부러
이제 등을 쥐고 넘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지킴이들은 오늘 제가 교육을 통해서 생명지킴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발견하는 사람이 즉시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도움이라는 게 한 번 배웠다고 해서 갑자기 잘하거나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이 돼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학교 친구들 중에 어려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반드시 전문 서비스로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생명지킴이가 그 자살을 생각하거나 죽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직접적으로 구출해내는 역할이 아니라 전문 기관, 전문 서비스 기관이라든지 그 힘들어하는 친구를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기관에 연결해주는 역할까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교육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살의 위험을 알리는 단서를 먼저 발견해야겠죠. 그쵸? 그래야 우리가 이 친구를 도움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일단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죠. 내가 저 친구한테 관심이 없는데 제가 좀 이상하네? 이상한데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 관심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자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단은 부모님이 많이 싸우기도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이제 이혼을 하신 가정일 수도 있고 또 가정 폭력이 심한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는 부모님이 아이를 학대하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교 생활 안에서의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업도 많이 하고 학교 가는 게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예전에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하루 일과의 거의 3분의 1을 학교에서 보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의 친구들과의 관계, 또 학교 폭력, 그다음에 진학, 성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외에도 너무나 많겠지만 여러분들 중학생 여러분들께서 경험할 수 있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봤고요. 물론 이 외에도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자살의 위험을 알리는 단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첫 번째는 언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서의 변화. 이렇게 세 탭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언어의 변화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직접적으로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정말 죽고 싶다. 또는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언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에 직접적인 것보다는 조금 덜 직접적인 건데 간접적으로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죽으면은 편안해질 수 있을까? 잠들고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든지 직접적으로 나 죽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뭔가 죽음에 대해서 조금 간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자기 비하적인 말이에요. 그냥 내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낫겠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라든지 이런 것들. 네 번째는 신체적인 불편감을 호소하는 거예요. 요즘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냥 하루 종일 멍해. 사실 이런 신체적인 불편감 호소는 지금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 대상인 중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 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정신과적인 이런 스트레스가 신체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이런 신체화적인 특성을 단순히 몸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내가 정서적이나 감정적으로 또는 정신과적으로 조금 힘들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자살 혹은 죽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SNS나 노트에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인땡땡이랑 인땡땡그램이랑 뭐 폐 모시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은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 그쪽에서 많이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서 좀 의미심장한 글귀를 남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개입할 수 있는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행동의 변화예요. 행동의 변화는 자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도 뭐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차후에 확인을 할 일이고 일단은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죽고 싶어 이런 계획을 세운 유무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또는 자해 행동이나 물질을 남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행동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를테면 친구가 한 여름인데도 긴 팔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더운데 그쵸? 왜냐고 물어봤더니 명확하게 답변도 하지 않고요. 나중에 친해져서 알고 봤더니 이제 팔에 자해를 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았고 자해를 했던 사람이 무조건 다 나살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식사나 수면의 변화. 아예 잠을 못 잔다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잠만 잔다거나 또는 체중이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또는 갑자기 줄어들었거나 이런 것들이 행동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요즘에 워낙 스마트폰도 발달을 했고 그런 영상이나 관련된 것들을 사실 뭐 너튜브에서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이런 죽음과 관련된 음악이나 시 또는 영화 같은 영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과몰입하고 거기에 아주 심취하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얘가 좀 이상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 자신을 가꾸는데 되게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학교를 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예 내려놓는 거죠. 머리도 감지 않고 뭐 아예 누가 봐도 쟤는 씻지 않는 사람처럼 물론 씻지 않는 게 다 무조건 행동의 변화로 볼 수 있지 않지만 평소에는 깔끔하고 자기관리가 잘 되었던 친구인데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런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게 보이면 전과 비교했을 때 다른 게 확연히 드러나니까 그럴 때는 조금 행동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뭐 다 모든 연령층에 공통된 거예요.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학생들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성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연쇄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책을 봐도 집중이 안 되고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성적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학생이라면 변화는 좀 찾기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일 경우에 학생일 경우에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지 않게 갑자기 집중이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지면 얘가 무슨 일이 있나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얘가 사소한 거에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때 이럴 때 이 친구가 뭔가 행동적인 변화가 생긴 것 같다라고 일단은 걱정의 눈으로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서의 변화예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경험해 보셨을 건데 무기력감을 호소하거나 또 대인기피라고 하면 친구들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또 혼자 길을 걸어가는데 친구들이 나를 욕하고 있는 것만 같고 이런 기분들이 들기 시작하면 내 정서가 내 마음이 좀 뭔가 힘들구나 좀 평소답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예전에는 굉장히 재밌게 했던, 흥미있게 했던 관심사들이 어느 순간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나한테 무슨 행복을 주지, 기쁨을 주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그런 관심 있던 것들에 대한 흥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동영상 한 편을 볼 건데요. 이런 단서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생명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민영이 여자친구가 나오는데 입장에서 보거나 들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시면 되고요. 찾아낸 단서들은 이제 추후에 저희가 나눠드릴 워크북이 있는데 그 4페이지에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단서를 명확하게 발견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의심이 되는 부분들을 적어서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준아, 현준아. 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어떻게 학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친구들이랑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도 많이 볼 수 있었던 주변에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지 궁금했고요. 일단은 현준이가 보였던 위험을 알리는 단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현준이는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했고요. 그래서 언어의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SNS 상태 메시지에 미련이 없다. 이제 시간이 됐다.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행동적인 변화는 일단은 지각을 하는 횟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멍을 때리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서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 대인기 비하는 모습이었어요. 밥도 혼자 먹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동영상 사례에서도 보듯이 정서의 변화는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이 혹시 어떤 어려움을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언어나 행동이나 정서적인 변화를 면밀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이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자살 위험에 처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는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과 자살의 위험을 알리는 단서인 이제 언어적이고 행동적이고 정서적인 이런 변화를 종합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모든 단서들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 단서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혹은 다른 단서는 없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기반은 관심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이 친구가 평소랑 다른 거를 알려면 어쨌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고, 이 친구의 언어나 행동이나 정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친구한테 관심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살 위험에 처한 친구를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행동시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물어보는 거예요. 왜일까요? 물어봐야 알아요.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으면 이 힘들어하는 친구는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어본다라고 해서 또 그 친구가 다 털어놓지도 않을 거고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묻기 작업을 통해서 자살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은 자살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은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니? 아니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니? 이런 질문을 실질적으로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친구들 또는 어려워 보이는 좀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가서 야, 너 무슨 일 있어? 너 되게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니?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색하지만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부러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이를테면 사실은 이제 교육 지침상 매뉴얼상으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친구와의 충분한 관계나 라포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다짜고짜 얼굴 보자마자 힘들어 보이는 친구한테 너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니라고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얘기를 듣다 보니 정말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또 자살 도구나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이제 파악이 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때쯤에는 듣다 보니까 혹시 너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를 봤을 때 보자마자 면전에 대고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니라는 질문보다는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가다가 이런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가 사실 이게 대면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2인이 1조가 돼서 지금 나눠드린 워크북을 참고해서 이제 나 뭐 힘들어하는 친구 역할, 그 다음에 묻기, 질문하는 친구의 역할 이렇게 나눠서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문을 보고 제가 교육을 하면 실제로 교육을 받으실 때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A라는 친구가 요즘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네. B라는 친구는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또 A라는 친구가 난 진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B라는 친구가 없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요 대본을 통해서 이 대본대로 친구들이 같이 한번 역학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살 생각에 대해서 이제 묻는 연습을 해보니까 기분이 혹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마 예상하기를 만약에 실제로 했을 때 다들 웃으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불편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너무 어색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긴 해요. 어색하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이 만나실 일이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말 죽음까지 생각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에게 지금 연습한 이런 걱정이 담긴 질문 하나가 그 친구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많이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자살에 대해 묻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죠. 죽음의 의미와 삶의 이유에 대해서 듣는 단계예요. 사실은 듣기 단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왜 죽음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살아야 될 이유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성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터널에 들어갔을 때 기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교육을 듣고 계신 분들, 건강하신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터널에 들어가면 터널에 시작이 있었으니 이제 출구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어둡고 침침하지만 참고 견디고 쭉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제 힘든 친구들, 지금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해낼 만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친구들은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 아 이제 끝났구나,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스스로 그 터널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데, 이 듣기 단계를 통해서 걱정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친구가 스스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아 내가 터널에 들어오긴 했지만 다시 나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힘도 빌려줄 수 있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죽음의 이유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때 삶의 이유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죽음에서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네, 그렇다면 잘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어떤 쪽이 바람직한 경청의 자세일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왼쪽의 친구는 내 생각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듣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딴짓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 충고하는 거. 힘들어하는 친구가 나 이게 너무 힘들어, 어려운데 아 정말 너무나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는 친구가 휴대폰을 하고 있거나 귀를 이렇게 굽히고 있는다거나, 그 다음에 그게 뭐가 힘들어, 나는 하나도 안 힘들던데 라고 내 멋대로 판단하는 거, 또는 사실 이 힘들어하는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데 이야기를 듣는, 잘못 듣는 친구는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이런 사실 의미 없는 충고를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듣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잘 듣는 방법, 최선을 다해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거죠.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서 듣거나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 정말 진짜 힘들었겠다 라든지 이런 반응하는 거, 질문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어? 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질문이 되면 이 친구가 힘들어 하다가도 그래도 내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는 친구가 있구나라는 그 느낌만으로도 실제로 굉장히 유의함을 느끼고 감정의 정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그것부터가 시작이고 가장 큰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소에 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삶의 이유와 죽음의 이유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제 심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양가의 감정이라고 해요. 양쪽 감정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죽음의 이유를 찾는 마음에는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난 혼자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죽음의 이유, 또 하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래도 난 아직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삶의 이유, 이렇게 양가의 감정을 통해서 자살 시도를 하기 전까지도 끝까지 마음적으로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사는 쪽으로 도움을 준다면 실제로 안타까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생명을 지키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다가가서 이야기를 건네보는 거,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거. 다음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소통을 하기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삶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둘째 아이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제가 힘들거나 지쳐도 다시 힘을 내고 노력해보자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념, 그게 뭐 가치관이나 태도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아끼는 물건이나 그다음에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꿈, 난 나중에 반드시 꿈을 이룰 거야. 내 장래 희망을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나는 노력할 거고 포기할 수 없어. 이런 것들. 또는 가족이나 주변에 아주 지지가 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삶의 이유는 개인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므로 꼭 그 친구가 스스로 삶의 이유를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교육 안에 그 내용을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런 현장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들과 이제 여러 회기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가의 감정이라는 게 반드시 있고요. 죽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이 친구는 살아야 될 마음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생명지킴이 역할이라고 하는 거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 자살 위험에 처한 친구가 삶의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이 친구는 양가 감정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죽음의 이유에 더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 그런 판단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시급하게 도움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연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누군가는 제가 이어서 후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사람에게 연결을 시키는 것.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생명지킴이의 역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자원, 기관 또는 사람에게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계가 결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내에서 친구가 이렇게 많이 정신과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죽고 싶다라고 하고 자해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어떤 특정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어른 또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그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학교로 봤을 때는 보건실 또는 위클래스가 있을 수 있겠고요. 위센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은 또래 친구들보다는 더 경험이 많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들,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소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학생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도움 요청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절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감당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지킴이 역할은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는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보건복지상담센터라고 해서 129번 누르면 24시간 상담 전화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 전화, 그다음에 학교폭력 신고 전화, 그다음에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이렇게 전화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너무 친구의 힘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이 친구에게 도움될 일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이런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친구에게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준이 사례예요. 앞에서 봤던 현준이가 어떤 상황인지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 현준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지킴이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살 생각에 대해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를 듣는 거고요. 세 번째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결하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다시 볼 건데 현준이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함께 가보기, 도움 줄 수 있는 어른에게 이야기하기. 그래서 학교 상담실 등 도움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할 수 있는 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 함께 가는 것, 또는 전화 신청을 도와주는 것. 친구가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방법은 선생님이나 친구, 부모님,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알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생명지킴이의 역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준아, 여기야. 그래도 멀리 안 가서 다행이야. 무슨 일이야? 네가 왜 날 보자 그래? 무슨 일은 떡볶이 먹다가 생각나서 불렀지. 왜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좀 친했잖아. 무슨 일인데? 네가 할 말이 뭔데? 일단 떡볶이 먼저 먹고 얘기하자. 현준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미련이 없다, 시간이 됐다, 이런 거 다 무슨 뜻이야? 너 혹시 자살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냥 자꾸 신경 쓰여서 그러지. 언제부터 그런 생각했어? 좀 됐어. 그럼 어떻게 할지 방법까지 다 생각해 놓은 거야? 마음 먹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럼 실제로 시도해 본 적도 있어? 그동안 너 참 많이 힘들었겠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줘서 고마워. 그런 얘기 꺼내기 힘들었을 텐데. 근데 너 그런 마음 그냥 그대로 계속 키우면 안 돼. 나도 예전에 힘들었을 때 상담받은 적 있거든? 우리 같이 상담받으러 가자. 학교가 부담스러우면 전화로만 상담하는 것도 있어. 상담? 응. 혼자 가기 부담스러우면 내가 같이 갈게. 그냥 너 속 이야기하고 물어보면 답하고. 괜찮아. 우리 같이 가자. 나 한 번만 믿고. 이번엔 내 말대로 해주라. 민영아, 고마워. 나도 힘든 거 말해줘서 고마워. 네, 잘 보셨나요?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배웠던 교육에서 배웠던 내용을 친구가 잘 도와주고 있는 걸로 보셨을 거예요. 네, 이번에는 역할극을 통해서 생명지킴이의 역할을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에 따라 해주시면 되고요. 워크북은 11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교육을 보시면서 아마
통지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아마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인이 1조가 돼서 서로 그 대본대로 같이 역할극을 해보는 연습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위험을 알리는 단서를 발견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했죠. 그 단서에는 언어적인 변화, 행동의 변화, 정서의 변화가 있었고요. 단서를 발견했다면 자살 생각에 대해 묻고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의 연결을 해주시면 된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역할이 생명지킴이로서 우리가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를 돕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지킴이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잘 돌보는 건데,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을 해야 돼요. 즉, 내가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배가 너무나 고픈데 배고픈 친구를 도와줄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많이 들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비유를 하긴 했지만 일단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에너지가 남아있어야 그 남은 에너지를 통해서 더 나보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나부터 내가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거, 또 나만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들을 먼저 챙겨놓는 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만들어지고 났을 때, 나도 여유가 생겼을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야, 나도 힘들 때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던데? 너도 한번 해볼래? 아니면 같이 해볼래? 이런 식으로 같이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뭐 굉장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검색만 해도 모든 것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나를 위해서 먼저 나를 발전시키고 돌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같이 실천해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생명지킴이가 되었고요. 우리의 노력이 누군가를 도와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배운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필요한 순간에 꼭 활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